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성욱입니다. 저는 지금 미넨에 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처음 공개된 미니 쿠퍼, 신형 미니 쿠퍼와 컨트리맨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미넨에 왔습니다. 지금 미넨 외곽의 한 전시장에서 이렇게 미니 행사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보시면 1세대 미니와 그 이전 세대의 미니들이 쫙 전시되어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1세대 미니는 정말 이 레트로한 디자인이 너무 예쁜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세대부터는 BMW로 넘어와서 이제 개발이 된 차량이고요. 이때도 상당히 기존의 미니의 그 디자인에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었죠. 그리고 지금 뭐 3세대, 4세대 모델,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차량은 4세대 전기차 모델입니다. SE 모델인데요. 미니 브랜드의 첫 번째 전기차이고, 자,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5세대 미니 전기차입니다. 미니 쿠퍼 전기차입니다. 장명법도 조금 달라졌는데요. 미니 쿠퍼라는 이름으로 다 통일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좀 전에 이 미니, 신형 미니를 소개하는 이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 그 무대에 올랐을 때, 이 처음 미니, 신형 미니를 만났을 때 외관 디자인의 변화, 또 실내 디자인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큼 큰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실내 공간에서는 새로운 원형 디스플레이가 좀 적용이 되면서 디지털화된 모습, 이런 것들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미니 쿠퍼 전기차, 그 다음에 컨트리맨 전기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의 외관 디자인이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죠. 지금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올 때의 변화도 크다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5세대 이 미니 쿠퍼 전기차의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한 이미지를 좀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쪽에는 다른 차량들도 전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해봐도 확실한 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의 디자인이 조금은 더 깔끔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테두리가 조금 더 두꺼운 형태였죠. 하지만 좀 더 얇은 형태로 차체와 거의 일체화된 이러한 디자인, 그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전기차니까 내연기관 차량처럼 뻥뻥 뚫린 그러한 라디에이터 그릴은 아니죠. 하지만 아래쪽에 그래도 냉각을 위한 공기 흡입구는 작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헤드램프 디자인도 독특해졌는데요. 기존에는 이 원형의 주간주행등만 있었죠. 하지만 요 위아래로 주간주행등이 하나씩 더해지면서 설정을 통해서 이 원형만 밝게 빛나게 할 수도 있고, 또 이 부분만, 이 일자형의 주간주행만 밝게 빛나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운전자가 조절이 가능하고요. 휠 디자인도 이러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의 이 미니 전기차는 뭐 전기차임을 좀 강조하는 듯한 이러한 좀 유니크한 디자인이 적용됐었는데, 지금의 이 미니 전기차, 미니 쿠퍼 전기차는 휠의 디자인에서도 그런 것들을, 내연기관 차량과의 큰 차이점, 이런 것을 좀 느낄 수는 없습니다. 사이드 미러의 디자인도 바뀌었고요. 이 도어 핸들도 플러시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유선형의 부드러운 곡선을 가지고 있는 핸들 디자인이었는데, 그것이 차량의 측면과 잘 어울리는 형태로 좀 바뀌었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곡선 형태를 가지고 있던 그 손잡이가 조금은 더 귀여운 형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충전구에도 기존에는 이 충전 로고, 그 플러그 같은 충전 로고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사라졌죠. 자, 뒷모습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뒷모습을 봤을 때 이 헤드램프의 디자인이 우선 달라진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기존에는 약간 타원형의 직사각형 형태의 이 헤드램프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삼각형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파격적인 디자인이긴 한데, 기존의 디자인을 이어오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기존의 그 유니온잭처럼 이제 빛나던 리어램프의 디자인을 또 채용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또 변경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설정에서 운전자가 세팅을 해서 변경을 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 두 개의 리어램프를 잇고 있는 이 바 형태, 그리고 여기에 쿠퍼라는 로고가 적혀져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기존 모델과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기존 모델보다 이 차량의 아래쪽 부분이 좀 더 강조된 무게중심고가 낮고 경쾌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리고 볼륨감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이런 뒷모습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이제 승객 부분, 이 부분 있죠. 뒤쪽에 C필러부터 루프까지 이어져오는 이 부분과 차량의 아래쪽 부분이 완전히 좀 분리시키면서 좀 더 경쾌한 이미지를 좀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미니 컨트리맨 전기차입니다. 역시나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죠. 자, 기존 모델 한번 잠깐 볼까요? 이쪽에 보면은 기존에 출시됐던 이 컨트리맨의 디자인 볼 수가 있는데, 헤드램프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들이 좀 곡선을 강조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SUV답게 조금 더 각진 인상, 수직으로 높은 전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이 컨트리맨은 차량의 길이라든지 전고도 좀 더 높아지면서 실내 공간을 좀 더 여유롭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기존보다 조금 더 각진 이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는 헤드램프 디자인도 눈에 띄고요.
전기차다 보니까 이 그릴도 막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센서류들도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행 보조 시스템도 상당히 좀 향상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안쪽에 보니까 이 미니 쿠퍼도 그랬지만 이 컨트리맨도 액티브 셔터 그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때로 흡입해서 뭐 안쪽에 냉각을 도와주고 닫혀서는 이제 공기의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하면서 공력성을 높여주는 이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보닛의 형상도 기존에도 이렇게 곡선이 이 헤드램프 뒤쪽으로 볼륨감이 강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번에 조금 더 이 안쪽을 파는 형태로 이 보닛 형태가 디자인되면서 좀 더 차별화된 인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니 쿠퍼는 그래도 약간 볼륨감 있는 형태로 마감이 됐었는데 이 가운데가 컨트리맨은 평면적인 이미지도 좀 보여지고 있네요. 휠 디자인은 이러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고요. 18인치 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 제품이네요. 플래그 타입의 사이드 미러, 그 다음에 루프 형상도 정고가 높아진 느낌을 좀 받게 해주는 이런 디자인 변화들 보여주고 있고요. 자, 측면에서 보면 역시 미니 쿠퍼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플러시 타입의 도어 핸들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은 이 C필러 쪽의 디자인, 이러한 디자인이 추가된 건데요. 기존의 미니 컨트리맨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죠. 컨트리맨 전기차에도 그러한 디자인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롭게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이 좀 더해지면서 측면에서 디자인의 차이점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충전구도 상당히 넓은 형태로 되어 있죠. 자, 후면부 디자인도 조금 더 각진 인상을 보여주는 이 리어 램프, 모두 다 매트리스 LED 리어 램프가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단의 리어 범퍼의 두께도 굉장히 좀 두툼하게 이 컨트리맨 다운 SUV를 표방하는 미니 라인업인 만큼 좀 강인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뒷모습도 특징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지금 기존 모델과의 뒷모습도 좀 비교해 보는데 확실히 이 기존 모델은 이 곡선이 강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자, 신형 컨트리맨 전기차는 그런 것들이 없이 이제 SUV다운 좀 단단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전기차 로고도 따로 존재하지 않죠. 이런 것들이 내연기관 차량과 뭐 전기차를 굳이 구분하지 않기 위한 미니 브랜드의 뭐 네이밍 전략, 이런 것들, 그리고 디자인 전략,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결과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실내 공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굉장히 큰 변화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변화도 정말 큰 형태이고요. 9.5인치의 원형 디스플레이와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도 굉장히 좀 작은 크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형 미니만의 이러한 디자인도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는 이제 아날로그 버튼들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미니 로고 역시 약간 골드빛을 띠는 색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중국 시장을 좀 겨냥한 색상 변화,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컴바이너 타입을 가지고 있고요. 소재들은 비건 소재라든지 재활용 소재들이 좀 적극 활용되고 있고, 천 소재, 패브릭 소재들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이 불빛이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 색상이 바뀌는 디자인도 이렇게 적용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강조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공조장치와 뭐 룸 기능들을 좀 통합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제공한 디스플레이를 좀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홈 메뉴로 가보면 이런 식으로 정말 기존의 이 동그란 형태의 이 미니의 그 인포테인먼트 기능 구성을 그대로 디지털화를 시킨 모습도 특징이 되는 것 같고요. 이 기능들은 좀 다음에 한번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아래쪽에 이 토글 형태의 조작부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존의 이 토글 조작부를 가지고 있던 미니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현대화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기어 변속을 이쪽에서 이 토글 버튼으로 하게 되고요. 뭐 파워라든지 이 시동 거는 버튼이고요.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는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고급스럽고 깔끔해진 인상을 좀 많이 받게 되는데요. 기존의 이 과거의 미니는 프리미엄이라는 이런 이름을 좀 붙이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디자인 변화를 통해서 확실히 이 프리미엄이라는 수식어를 달기에 좀 적합한 모델이 5세대 미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2열 공간도 지금 앞좌석을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태인데, 지금 무릎 공간은 주먹이 하나가 되고요. 헤드룸 공간도 컨트리맨이기 때문에 당연히 헤드룸 공간 여유가 있습니다. 무릎 공간이 조금 좁긴 하지만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앞쪽에 C타입 포트 2개, 송풍구, 모든 버튼이라든지 소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정말 많이 받게 됩니다. 썬루프도, 파노라믹 썬루프도 마련되어 있고요. 2열까지 아주 넓게 열리는 이 루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2열에서 개방감도 상당히 좋고요.
자, 적재 공간 역시 컨트리맨의 자랑이기도 하죠. 차량이 커진 만큼 적재 공간의 용량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2열 공간을 확대시키고 또 적재 공간을 늘리는 데 사용되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유니온잭으로 빛나는 리어램프의 디자인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이 수납 공간 이런 식으로 또 별도의 수납 공간도 있어 추가적으로 짐을 실는 공간도 마련하고 있고요. 컨트리맨은 이 시트를 4대 2대 4로 좀 접을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뭐 폴딩 버튼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버튼을 눌러서 시트를 폴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모델은 올포 모델입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차량들은 전륜구동 모델이었고요. 지금 보내드리는 차량은 S가 로고가 혹시 S 로고 보이시나요? 요 S 로고는 고성능 모델에만 붙는 로고입니다. 아까는 주행거리가 짧은 모델, 그리고 지금은 주행거리가 길고 성능을 높인 S 로고가 붙은 고성능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컬러 굉장히 좀 고급스럽네요. 약간 녹색빛이 도는 회색 컬러, 그레이 컬러이기도 한데 이 주변에 이 골드 컬러로 좀 마감이 되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인상을 좀 받게 합니다. 자, 이 모델 역시 라디에이터 그릴에 S 로고가 적혀 있는 고성능 모델인데요. SE 모델입니다. 미니쿠퍼 SE 모델입니다. 네, 지금 해외 미디어 분이 차량 안에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컨트리맨과 달리 좀 더 밝은 이 실내 색상, 패브릭 재질의 실내 대시보드의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해서 조작하는 인포테인먼트의 기능도 굉장히 좀 유연하게 작동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고요.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운영체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 콘솔 공간도 한쪽에 이제 칸막이가 있는 콘솔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에 이제 무선 충전 기능이라든지 컵홀더 위치해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미니쿠퍼 SE의 뭐 적재 공간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차량의 크기 한계 때문이기도 하겠고요. 미니쿠퍼 E, 미니쿠퍼 SE는 3도어 모델만 출시가 되고요. 내연기관,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에는 3도어, 5도어 모두 다 출시가 됩니다. 전기차는 중국 장성자동차와 그 합작사를 통해서 개발되고 중국 공장에서 모두 다 생산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내연기관 차량은 영국 옥스퍼드에서 생산이 돼서 전 세계에 이제 수출될 예정입니다. 내년 정도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이 미니 차량들을 국내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미니 쿠퍼 그리고 미니 컨트리맨 전기차 두 대의 차량을 만나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큰 변화를 겪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의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올 때 이러한 변화보다도 훨씬 더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니가 전기차로 굉장히 적합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변화를 겪은 것 같고요. 기존의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개발에도 상당히 좀 많은 공을 들인 것 같고요. 전체적인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기존에는 뭐 외관 디자인은 기존의 미니의 그 독특했던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내 소재들의 품질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미니는 그러한 품질 부분에 있어서, 실내의 품질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판매 그리고 국내에 출시됐을 때 뭐 소비자분들의 반응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원형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쓰임새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인 요소로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 원형 디스플레이는 미니에만 좀 적용이 되고 있죠. 다른 차량에는 이러한 원형의 디스플레이를 좀 적용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에는 미니에서 에이스맨이라는 좀 더 작은 크기, 컨트리맨보다는 작고 미니 쿠퍼보다는 조금 더 큰 크기의 전기차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에이스맨이 추가가 된다면 뭐 모델 라인업은 더 다양해지겠고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차량을 선택하시기에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독일 뮌헨에서 새로운 미니 쿠퍼, 그 다음에 컨트리맨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